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급여 업무를 맡게 되신 분들을 위해 나이스 급여 업무의 월별 중요 확인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전반적인 급여 업무 흐름에 대해 이해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나이스 통합급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 방침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에서 근로자들의 급여를 계산해서 나이스 급여 마감일인 매월 8일 마감된 급여 대장을 근거로 통합지급기관인 교육청에서 매월 17일에 개인 계좌로 송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떤 직종이 해당될까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직종에는 크게 4직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급여에 해당되는, 즉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직종은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기간제 교원입니다. 교육 공무직원은 학교회계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스 통합급여 업무의 월별 확인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 급여 확인사항입니다. 1월에 가장 중요한 급여 일정으로는 연말정산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1월에 정근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본봉과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월의 경우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기간제 교원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7월 지급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기준이겠죠? 정근수당은 월 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지급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근무년수가 2년인 공무원은 2 곱하기 5%, 즉 본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근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근수당은 휴직, 직위해제, 결근 등 신분 유지 상태이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이 1월에는 미지급되는데요. 시간 외 근무수당에는 초과분과 정액분이 있습니다. 우선 초과분은 전달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를 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일수가 15일 이상인 기간제 교원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 외 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초과 근무를 한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마감으로 인해 12월분의 시간의 근무수당은 11월분과 합산하여 12월에 지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1월에는 시간의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2월 확인사항 보겠습니다. 1월에 작업한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을 2월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1, 2월 중으로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는데요. 명절 휴가비 지급 대상은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봉의 60%가 명절 휴가비로 지급되는데요. 명절 휴가비는 지급 기준일 현재 지급 대상이면 일할 계산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월 1일이 설날 당일이라면 2월 중순에 퇴직 예정인 기간제 교원에게도 명절 휴가비는 전액 지급됩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전달이 방학이 속한 달이라면 총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교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초과근무 월별 집계에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분들은 근무 상황부와 대조하여 확인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교직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월은 학교에서 인사변동이 가장 많은 달이라서 확인사항이 많습니다. 우선 2월 말에 퇴직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1, 2월 급여에 대한 중도 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변동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와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근무처 변경 신고라는 것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대보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에는 공무원 건강보험, 비공무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교육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은 공무원 건강보험만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과 교육 공무직원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즉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제가 3월은 인사변동이 많은 달이라고 했는데요. 인사변동에 따라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처리해 주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전입 온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라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출간 공무원은 전입기간에서 신고를 하시겠죠? 이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해주시면 건강보험료가 전입월부터 우리 학교로 변경되어 고지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캡처화면 왼쪽 상단에 사회보험 이다이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보험 이다이 서비스란 4대 보험의 각종 신고나 민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 처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비공무원인 4대 보험 납부자를 신규 채용하셨다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라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4대 보험 납부자가 퇴직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 온 교육 공무직원은 건강보험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라는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근로자 정근 신고라는 것을 해서 근무처가 변동되었다는 것을 신고해 주셔야 4대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전입기간에 고지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월에는 보직 변경에 따른 수당을 개인별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교직수당 가산금이라는 수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원에겐 매달 교직수당 가산금이라는 것이 지급됩니다. 3월 보직 변경에 따라 해당 교직수당 가산금이 급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 유의해야 할 수당에는 교직수당 가산금 1이 있는데요. 교직수당 가산금 1은 매달 1일을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만 55세 이상인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급여 작업 시 교직수당 가산금 1 지급 대상자가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월에 교장 선생님이 승진해서 오셨다면 관리 업무 수당이라는 것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관리 업무 수당은 4급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유,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월 봉급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관리 업무 수당은 인사자료와 연계되지 않으므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여 발령받을 시 급여 담당자가 개인 수당에 직접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누락 시 3년만 소급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도 방학 기간이 속한 달이므로 3월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 일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4월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말정산분이 고지됩니다. 연말정산하면 흔히들 소득세 연말정산을 생각하지만 4대 보험에도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3월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토대로 4월에 연말정산분이 고지되고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말정산분과 보수월액 변경사항을 나이스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5월에는 기여금 기준 소득월액이 변경됩니다. 기여금이란 공무원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급여에서 다달이 공제되는데요.
기준 소득 월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여금이 인상됩니다. 6월에는 상반기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연가보상비는 방학이 있는 기간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지방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6월에 5일분의 연가보상비가 선지급됩니다.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에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입니다. 3월에 신규 채용된 기간제 교원과 휴직 복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월할 계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액이 7월에 변동되어 확인해서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8월에도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 일수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9월에는 인사변동자가 있다면 3월 일정과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0월 중으로 추석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므로 나이스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11월에는 특별한 확인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변동자는 매달 있을 수 있어 급여 작업 전 당월 인사변동자나 수당 공제내역 변동자는 기본적으로 매달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12월에는 하반기 연가보상비 작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종 잔여일수를 확인하셔서 잔여일수가 5일 이상이면 6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여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셔야 합니다. 12월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마감으로 인해 12월분의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이 11월분과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나이스 사용기간 관리에 들어가셔서 시간의 수당 정액분 회기말 포함 여부를 포함으로 설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나이스 통합급여 업무의 주요 확인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연간 급여 업무의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